브라켓 열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세무사는 열게요. 저장하겠습니다. 오늘 데이 28-1 이름은 갤러리 01.html 저장하실 거고요. 28일차 맞죠 오늘? 네, 28일차. 자, 그래서 이 모양도 지금 우리가 보면은 자, 레이어를 관찰해 보시면 여기에 버튼이 하나가 스며져 있거든요. 실은 보이죠? 자, 이거는 지금 만들 거는 아닌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이거를 만들겠다 하는 건데, 자, 지금 이 버튼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하면은 저기 그림이 4개가 들어있다 하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이 그림이 나중에 기능으로 구현을 하면은 어떻게 구현이 될 거냐면은 이 버튼을 클릭을 하면요. 그림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쓱 이동을 할 겁니다. 그래서 슬라이드 갤러리라고 하는 거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은 자, 이렇게 생긴 구조가 여기에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어디에 또 들어 있는 이건 제가 화면 이거 다시 줄이면 되겠구나. 포토샵을 좀 줄이고 자, 작지만 보이죠? 네. 자, 그래서 얘네가요. 여기에 하나만 들어있는 게 아니고 자, 옆으로 이 모양들이 계속 반복돼 가지고 4개가 들어있는 형태가 되는 거야. 하나, 둘, 이거 좀 칸 줄일게요. 셋, 4개가 이렇게 들어있는 형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물론 제가 그림을 이렇게 그려 놓았지만은 너비는 똑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이 버튼을 클릭을 하면은 얘네가 전체가 밀리는 거예요. 하나씩 슬라이드가. 그러면 일단 우리가 먼저 생각할 거는 이 빨간색 영역이라고 하는 걸 4개를 만들 수 있는 전체적인 포괄적으로 뭔가 하나 둘러싸겠죠. 왜? 얘네가 플로트가 될 거니까. 그럼 플로트가 될 거면 이 부모라고 하는 게 커져야지 되는 거고, 그러면 섹션 자체를 키워버리면은 섹션은 그냥 이렇게 쭉 보일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지금 숨겨줘야지 되기 때문에, 자, 섹션 영역은 파란색으로 표현을 했을 때, 별도의 영역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빨간색들을 전부 다 포괄할 수 있는 큰 영역이 하나 이렇게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쵸? 이렇게 만들어져야지 저 모양이 나오잖아요. 자,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 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div 하나 만드시고요. 클래스 콘텐츠.
자, 그리고 여기다가 우리는 이제 그 컴만 붙여갖고 쓰실 거고, 네. 그리고 얘네는 이제 구분을 미리 좀 해 놓을게요. 그래서 이거를요, 갤러리 01이라고 해서 뭐 G01 그렇게 임시 네임으로 그냥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사이트 만들 때도 G01, C01 그렇게 쓰시면 돼요, 안 돼요? 예, 되긴 되는데 가급적이면 그렇게 쓰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탭 눌러서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이 안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헤더와 이 섹션이 만들어져 있을 테고요. 헤더에는 알다시피 뭐 H2와 그대로 p 태그 또 들어가겠죠. 나는 커먼의 영향을 받겠다 그러면은 여기에는 헤더 안에 HEP 쓰는 거는 고정이겠죠. 자, 그리고 섹션 안에서 자, 우리가 그 전에는 아티클이 4개였단 말이에요. 그쵸? 섹션 안에 다 들어가니까. 지금은 아티클 4개가 섹션 안에 다 들어가지 않고 4개 중에 하나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을요, 우리가 별도로 아티클 그룹이라고 하는 걸로 얘네들을 전부 묶어주겠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탭을 누르시면은 얘네가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 자, 이 중에서 여기에서 자, 이미지와 그리고 세그먼트가 들어가겠죠. 자, 세그먼트 안에 뭐 H3P 들어가겠지만은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적당히 알아서 해 주시고, 자, 일단은 문서 구조는 복잡하니까는 그냥 여기까지만 쓸 거예요. 복잡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쓸까요? 씁시다. 네. 복잡해, 복잡해봤자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겠네요. 그러면은 쓸 거니까 아티클만 다시 쓸게요. 자, 클래스 아티클에 잠깐만 아티클 자식으로 클래스 이미지 그리고 이미지는 이제 우리가 그림 경로를 넣기 위해서 i1, i2 그렇게 표기를 할 거죠. 그래서 클래스 i 달러 그러면 이게 이제 곱하기 아티클에서 곱하기 4라면은 이 만들어지는 개수에 따라서 쟤네 숫자가 1부터 4로 쭉 증가가 됩니다. 그리고 얘 형제 세그먼트 그 자식으로 H3과 P 그리고 어차피 여기에는 세그먼트 타이틀 다 똑같이 쓸 거니까 H3 안에다가도요. 세그먼트 타이틀을 미리 써놓고 이거 P에도 뭐 똑같은 글귀 들어가야 가겠죠? 아마도 이거 어디 뭐 적당한 곳에다가 로램 탭 눌러서 자, 문서 바깥에서 만든 다음에 적당하게 한 줄 정도만 지워버리고 자 그래서 이 상태로 탭 누르시면 만들어지겠죠. P 태그 엔터 쳐서 줄 좀 바꿔주시고
자, 그래서 이거 기능 구현은 오늘은 안 해요. 안 하는 것보다 오늘은 못 합니다. 어차피 오늘은 못 해요. 이거 뭔가 좀 더 배워야지 될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아티클은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럼 제목도 쓰시고 해도 안 해. 여기도 로렘 들어가겠네. 적당한 위치에서 현재 바꿔주고. 저장하신 다음에 확인하면. 자, 그럼 여기에서 링크 곱하기 3. 자, 리셋. 자, 반드시 우리는, 자, 뭐, 스타일링 만들 때는 리셋이 가장 최상단에 올라와야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리셋 아래는 커먼. 그리고 이 문서 할 거 28-1. 그래서 순서 바뀌지 않도록 꼭 조심해 주시고. 자, 그럼 리셋이 적용되는지 먼저 한번 확인해 보시려면, 자, 우리 아까 이렇던 문서 새로 고침했을 때 모양이 이렇게 나오면은, 자, 리셋이 잘 적용이 된 거죠. 자, 그리고 쭉 선택자 만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div 클래스 G01로 시작하시면 되겠죠. 자, 우리가 컨텐츠라고 쓴 거는 커먼에서 적용받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니까, 물론 여기서 얘가 단일 문서로 쓰니까 컨텐츠라 써도 되지만, 우리가 계속 앞으로도 단일 문서로 쓰지는 않을 거고, 여기에 또 다른 내용이 이제 추가가 될 거예요. 그래서 G01로 쓸 거고요. 그리고 자식으로 클래스, 자, 헤더는 이미 끝났죠. 섹션, 섹션의 자식 클래스 아티클 그룹, 그리고 자식으로 아티클, 그리고 이미지와, 그리고 세그먼트와, 그리고 세그먼트 자식 H3 자식 P,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을 거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이미지 경로는 한꺼번에 넣자라고 했죠.
자, 여기서 풀네임 다 쓰셔도 되는데, 아, 나 이거 너무 이게 길다 싶으면은, 자, G1에서는 이미지 이거 하나만 쓰일 거니까는, 이렇게 툭 잘라가지고, 후선으로 쓰셔도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대신, 이 G01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다른 데서 중복해서 사용하지 않으시면 되겠죠. 자, 됐나요? 자, 그러면, 우리 섹션에 지금 값이 들어는 있어요. 너비가 일단 1080으로 들어 있겠죠. 그거 기억하시고, 자, 일단 글씨부터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H3. 폰트 웨이트, 보드로 놓으면은 어느 정도 크기로 나올 거야, 이게. 그러니까 한 500 정도 크기인 것 같네요. 자, 그리고 폰트 사이즈 24, 라인 하이트 40 픽셀. 그리고 P는 할 필요가 없을 테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글씨는 끝났네, 이제. 이렇게 나옴으로 해서. 색깔 좀 바꿔줄게요. 자, 그럼 여기에. 자, 그러면 섹션을 1080이라고 한다면, 이 아티클 그룹의 너비라고 하는 건 얘는 얼마가 될까요? 그쵸. 1080 곱하기 4죠. 그럼 1080 곱하기 4 하면은 값이 얼마예요? 4320 픽셀이죠. 이렇게 넣으셔도 되지만 지금 1080 곱하기 4라고 했죠? 그럼 부모 노비 전체를 기준으로 했을 때 걔를 4배를 한 거예요. 그쵸? 그러면은 400%라고 써도 될까요? 400p 쓰면 400% 만들어질 거거든요. 자, 이렇게 써도 되겠죠. 자, 우리가 값을 안 쓰면은 얘는 부모 너비를 가득 채울 거니까 400%쓸 겁니다. 자, 그러면은 아티클 하나가 보여지는 크기는 얼마예요? 그쵸, 얘는 1080이죠? 그러면 얘도 만약에 퍼센트로 환산한다면 얘는 얼마일까요? 1080인데 만약에, 자, 성훈씨 잠깐만 조용. 자, 어떻게 될까요? 얘네들 만약에 퍼센트로 환산을 한다면 얼마겠어요? 알아? 알면 끄덕끄덕. 응? 응. 자, 창기씨는? 예, 알면 끄덕끄덕. 응. 응?
자, 여기서 지금 부모가 너비를 100%로 기준을 해가지고 환산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아티클 그룹이 4320이든 400%든 이거는 상관이 없어요. 부모 안에서 내가 4개를 할 거기 때문에 나는 4등분을 하는 거예요. 아티클은.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4등분 하니까 몇 퍼센트냐? 25%가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쓰셔도 돼요. 아, 그냥 아니고 계산하기가 까다로울 수도 있어요. 만약에 이게 6개가 들어간다. 그건 그러면 좀 이따가 우리 한 번 더 할 거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나머지는 너비 들어갈 게 이제 없죠. 자, 그럼 높이도 필요 없고, 아티클도 필요 없고요. 이미지만 높이 주시면 되겠네. 자, 이미지 높이는 보니까 얘는 그냥 중첩되지 않고 위아래로 넣는 걸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위아래로 넣어서 가니까 얘가 높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거든요. 320. 그래서 자, 이미지는 자식이 없으니까 높이가 320 픽셀. 자, 세그먼트는 자식이 있으니까 그냥 내비두고, 그리고 여기에서 자, 값을 줘야죠. 배경, 백그라운드 컬러는 검정색으로 갈 거고요. 그리고 글씨 색상은 흰색. 자,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피티그는 높이 줘야 되겠네. 피티그는 높이가 40이죠. 40 픽셀. 높이 40 픽셀 주셔도 얘네들 줄 높이가 20이기 때문에 이렇게 위쪽으로 정렬이 되는 상태가 될 거예요. 그리고 앞에 여백을 좀 주겠습니다. 이 여백은 여러분들 선택적으로 주셔도 되죠. H3한테 어떻게 패딩 레프트로 주셔도 되고, 세그먼트한테 패딩 레프트 주셔도 되고. 근데 얘는 또 한 줄이죠. 한 줄이기 때문에 텍스트 인덴트로 주셔도 되고. 자, 텍스트 인덴트도 상속을 받거든요. 그래서 부모한테 약 20픽셀 정도 떨어뜨리겠다 그러시면은 상속을 받아서 이런 식으로 20픽셀 들여진 상태로 값을 또 쓸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자, 근데 기억하실 거는 텍스트 인덴트는 문장일 경우 첫 번째 줄한테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첫 줄만.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줄은 텍스트 인덴트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자, 문장 전체를 들여쓰기를 하실 때는 패딩 레프트를 쓰셔야 됩니다. 자, 되셨나요? 자, 그러면은 이미지에도 우리가 이제 눈으로 확인해야 되니까 배경 색깔을 넣고 확인 다시 한번 해보시면은 이번에 이제 이런 형태로 만들어진 걸 볼 수가 있다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아티클 너비를 확인 한번 해보죠. 아웃라인 2픽셀, 솔리드, 블루 넣고 확인하면은 얘네는 자, 각각 이렇게 만들어진 형태가 될 거고. 자, 잘못 넣었어요. 아티클 그룹에게 한번 넣어볼게요. 이 블루를. 자, 그러면 아티클 그룹은 4320보다 지금 적용된 값은 400%라고 하는 값이 적용이 되어 있는 거겠죠.
먼저 쓴 것보다 나중에 쓴 게 적용이 되니까 저장해서 확인하시면 얘네는 쭉 늘어져서 이런 모양이 지금 만들어져 있는 상태고요. 그쵸? 자, 그리고 섹션에다가도 우리가 아웃라인을 레드로 한번 써보시면 섹션은 1080으로 딱 요만큼만 만들어지는 형태가 될 거다 하는 겁니다. 크기가 일치하죠? 자, 그럼 우리는 이제 아티클에게 플로트 레프트를 적용하시면 얘네는 모양이 전부 다 이렇게 쭉 옆으로 늘어질 테고, 그리고 자, 여기다 이제 부모한테 오버플로우 히든을 적용해 주셔야지. 자, 파란색 높이가 안 만들어져 있던 거 여기에서 크기가 만들어지겠죠. 그러면서 다시 자, 섹션의 높이도 회복이 되고.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 여기 있는 것도 이제 숨겨 줄 거잖아요, 얘네들. 자, 그래서 섹션에다가도 우리는 숨기기 위해서 오버플로우 히든을 여기다가 하나 더 넣을 거예요. 얘는 자, 플로트가 조용돼서 넣는 게 아니고 보이지 말아야 될 영역들을 가리거나 숨기기 위해서 이렇게 넣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나중에 이제 버튼을 포지션 앱솔루트를 배우시면 그때 이 버튼 한 번 더 넣는 거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할 거고, jQuery를 만드시거나 여러분 또 어떤 갤러리를 만드실 때 방금처럼 보셨던 이 구조를 굉장히 많이 또 쓰실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구조 여러분들 잘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